이거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없어져요. 보시겠지만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볼 땐 점점 괴롭다가 움직여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려고 하면 그 감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어떤 물질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기울여서 진짜 알고자 자세히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건 없고 앞으로 알아차림과 집중의 힘이 좋아질수록 점점 것들이 빠르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관찰하셨어요. 본 것들이 대상들이 하나도 오래 가는 게 없죠. 이거 지나가고 저거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요. 그쵸? 잘 보셨어요. 네. 보시는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내 에너지다 이게 아니라 뭐 뭔가가 에너지 같은 장막이 감싸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그러나 열감이 감싸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어찌 보면 다 있는 것들인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신기하게 아까 조정훈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확하게 제대로 보려고 했으면 그 대상들이 금방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는 대상이 마치 못 보고 저희가 어두컴컴한 속에서 무슨 진짜 잡초가 무성하게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번뇌가 거기 계속 끼어들면서 그 대상을 지속되게 하고 확장되게 하거든요. 답답하다라고 하면 그걸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불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처럼 되는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 파생되고 계속 확장되던 것들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수행을 하실수록 아직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용문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루 종일 경험하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마음을 마법사라고 하잖아요. 경전에서. 이런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마음의 번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뭐 어떤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막 피곤하고 어떻게 되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고 계속 뭐가 마비된 것처럼 그들을 계속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사는 건데,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매뉴얼에서 진짜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것들이 그렇게 힘이 있지 않고 그렇게 지속되지 않고 이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수행을 통해서 자꾸 반응하는 과정이세요. 네. 그때도 졸린가요? 아니요, 안 졸려요. 졸음을 알고 있지 졸리지 않아요. 그쵸? 근데 신기하죠? 분명하게 보지 못한 졸음에 휘말려 있어요. 명확하게 보는 순간 졸음이라고 하는 의식과 졸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아는 것이 있지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혼자 보면 잘 안 되죠. 근데 그래서 막연히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자꾸 점검하셔야 되세요. 굉장히 막연히 보고 있고 진짜 궁금해하냐면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 물끄러움이 그냥 아니까 졸린 마음과 졸린 물질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뭐가 졸린가요? 졸린 마음이 어떤가요? 하니까 졸린 마음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기울어져서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머리 쪽에 어떤 감각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진짜 알고자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 감각이 어떻게 변하고, 서늘하게 나갈 때는 이미 졸린 느낌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면서
졸음이 있는데 졸리지 않는 거예요. 졸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사라지고 알아차림의 힘은 그만큼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들이 궁금해하셔야 돼요. 알고자 보셔야 돼요 하는데 진짜 관심 가지고 그걸 알고자 기울어지지 않으면 얘는 계속 지속되고 얘의 영향하에 저희가 사로잡히고 이채로 흘러가게 되고 정말 알고자 그걸 제대로 봤을 때는 일단 그것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것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알고자 보는가 그냥 보고 있는가. 네. 저는 통증을 관찰했고요. 위가 좀 약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이게 도드라져서 보기 시작을 했고, 좀 관찰하니까 위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거를 또 관찰하니까 그 중에서도 더 윗부분이 더 많이 딱딱한 느낌이 나서 그 더 감각이 강한 부분을 그 다음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기고 뭐 딱딱하고 한 것들을 딱딱함, 당김 하면서 아시는데 딱딱함 할 때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딱딱함을 마치 마음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그냥 딱딱한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까끌까끌한 걸 알려고 또 비벼보고 또 비벼보고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 애매한데 하는데 또 비비고 비비는데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올록볼록한데 심지어 균일하게 올록볼록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올록볼록함이 다 틀려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뭉뚱그려져 있기도 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보면 딱딱함인데 그 딱딱함과 닿아서 알려고 한 번 볼 때마다 다시 마음 기울여서 딱딱함 이런 식으로 당기면 당김 그것들을 다시 마음으로 가서 만져보듯이 닿고 닿고 어떤 느낌이지 이걸 반복해서 아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달라요. 그 딱딱함이 있는데 숨을 들이쉴 때는 좀 딱딱한 느낌이 줄어들고 내쉴 잘 때는 보셨는데 그게 딱딱함에 마음이 정확히 붙어 있나요? 아니면 숨에 붙어 있나요? 걸쳐 있나요? 좀 딱딱함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걸쳐 있긴 한데. 그래서 가 있으면서 그게 그래서 그 딱딱함이 강해지는 그 과정들 조금씩 강해지는 걸 좀 더 섬세히 느끼려고 계속 알고 있고 그것들이 싹 약해지는 거를 그대로 느끼면서 따라가려고 보는 거죠. 좀 강해지네, 약해지네보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닿는 것처럼. 그러니까 손을 물속에 넣어놨을 때 물살이 크게 흐르기도 하고 살살 흐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살짝살짝 움직임이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알려고 하는 것처럼요. 점점 강해지는 어떤 그 느낌, 점점 약해지는 그 느낌을 좀 더 섬세하게 계속 그거를 그 섬세한 변화를 알고 있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네. 예수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자다가 이제 조금씩 주변에 소리가 들리면서 깨가지고 아 내가 졸았구나 하고 그 사띠를 제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에 매우 작은 알갱이들이 되게 그것들을 관찰했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는 그게 약간 위로 살짝 붕 뜨듯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내쉴 때는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잘 보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작은 알갱이인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게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좀 느껴보세요 했거든요. 한 번에 못 느꼈고 그럼 휙 지나가 버려도 닿으려고. 그러니까 알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감각들이 어떤 감각들이 형태를 띠고 있는 거를 작은 단위를 알갱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보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주체는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생멸을 하고 형체 지어져 있는 것 안에 성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알갱이의 형태를 띠든 파동의 형태를 띠든 그 안에 성품들이 있어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탱탱하고 말랑거리고 따뜻하고 이런 종류의 성품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생성도 하고 소멸도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냥 어떤 형체 지어진 덩어리만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느껴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사라졌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일해요.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려고 하니까 지금 그냥 봐도 너무 잘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섬세한 게 보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알려고 하는 거죠. 어떤 감각인지. 그럼 그 현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뭐 그릇이고 책상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관성화돼서 이렇게 한번 인지한 것들을 계속 알려고 그대로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무슨 예를 들면 뭐 파동을 봐요. 뭐 떨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면 부품과 꺼짐이 이렇게 균일하고 매끄럽지 않고 툭툭툭 끊어져 있는 것들 이것들이 여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경험하면 팔을 움직여도 툭툭툭 끊어지고 고개를 숙여도 툭툭툭 끊어지고 온 세상이 그렇게 변해요. 근데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이번 책상이고 부품 꺼짐이 매끄러운 거야 라고 딱 결정한 대로 계속 똑같이 그 트랙을 타고 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끊어지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걸 끊어짐의 시각에서만 또 보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차림과 집중이 좋아져서 알게 된 건데 그 알면 또다시 갇혀버리는 거죠. 그 이상을 알려고 안 해요, 마음이. 근데 다시 수행자가 정말 주의를 다시 기울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떨리거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럼 또 온 세상이 파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파동으로만 보고 있고 뭐를 해도 파동만 이렇게 보이고 그 이상을 알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갇히죠. 지금처럼 어떤 입자들이 보여요. 입자들도 조금 더 그래도 큰 입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섬세하고 밀가루보다 고운 그런 입자들도 있어요. 단계 입자들이 있죠. 있는데 그 입자들도 보고 있으면 한 번 입자를 보시면 수행자분들이 수행이 잘 안 늘어요. 왜냐면 물질은 이미 다 봤는데 뭘 더 봅니까 하시거든요. 이렇게 섬세한 입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자는 개념 지어진 거예요.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물질의 본질적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점점 섬세한 입자를 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형체 지어진 것이 아닌 어떤 물질의 성품들로 또 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내가 뭘 보게 되리라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정말 공손하게 주의 깊게 이것들을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그 자체로 알기 위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 단계의 그 다음 단계의 알미 쉬지 않고 열려나가는 거예요. 열려나가는데 아 이게 물질이구나 결정한 순간 나는 계속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떤 너무 미세하게 어떤 입자화된 것처럼 무수한 생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큰 스님께 이제 와서 보고하시면 아, 진짜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생멸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멸하는데 아 작은 어떤 입자들이 무슨 입자인데 반드시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보는 것 안에 또 다른 개념이 생기잖아요. 입자의 세상이라는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더 들여다보시니까 그 현상이 또 사라져요. 그죠?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자세로 대상을 봐야 되는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저희가 통증하면 나중에는 통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짜 느낌만 있을 뿐이지 이게 고통스러운 느낌이라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이게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건 그냥 아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통증 안에 뭐 진짜 이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고 뭐 어떤 것이 열감이 뭐 퍼졌다가 떨렸다가 막 사라진 온갖 것들을 봐도 얘는 그냥 통증인 거예요. 이건 통증이 아픈 거야다라는 생각에 딱 묶인 채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 이 통증이든 어떤 모든 느낌이든 이것들을 인지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범부의 수행이 다르고 범부의 수행 중에서도 지혜 단계에 따라서 수행이 다 다르고 수다원의 수행이 다르고 수다원의 수행과 사다함의 수행이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것들을 통증 그러면 이거 아픈 것도 내가 참아서 관찰하다 보면 사라지겠지 막 빠르게 생멸하는 걸 보겠지가 아니라 진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통증 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기서 막 모든 마음들 그리고 통증에서 생겨나는 모든 감각들을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마음 기울여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칠갑지에서 법의 조사라고 부르잖아요. 지혜를 다른 말로 법의 조사라고 하거든요. 또 들여다보고 알고자 하면서 조사하고 하면서 이게 깨달음의 요인이거든요. 이 힘 때문에 단계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고 계시는데 그게 언제나 내가 뭐를 보고 있든 간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그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것들이 또 지나가고 이게 지나가야 다음 것이 오거든요. 근데 또 앉으시면 또 비슷한 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그렇게 있다면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면 거기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금방 지나가고 다음으로 가게 되고 다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세요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끄러미 그냥 보고 그냥 보는 대로 보고 알던 대로 알고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따뜻하면 따뜻한가 보다, 따뜻함이 퍼지면 퍼지나 보다 하지 따뜻함을 조금 더 느껴보고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 좀 더 섬세하게 느껴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머리가 막 오고 답답해요. 답답하면 가만히 느껴봐니까 답답함이 아니라 뜨거움이에요. 내가 그냥 겉에서 보는 거랑 마음을 기울여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졸음 볼 때 이걸 많이 하는데 졸음이 원래 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체적인 원인은 열이 많고요. 졸음의 원인 중에서 정신적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마음을 기울여서 보니까 그냥 답답한 줄 알았는데 무거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열감이 있어요. 근데 열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열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늘하고 시원하고 화한 느낌들이 그 안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감이나 그런 것들이 훅 하고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그것들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간 자리에 서늘함이 훅 하고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멀리서 답답함하고 있으면 답답한데 관찰해도 안 사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관찰하셔야지 사라지기 위해서 관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거든요. 지금 알기 위해서 보시니까 그 현상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아까 조정훈님께서 예를 들면 뭐가 어떤 화나는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그걸 진짜 알려고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게 금방 없어져요. 굉장히 금방 지나갔죠. 모든 대상이.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졸음이 쏟아진대요.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그 마음 상태를 관찰하면 그게 또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니까 다리가 막 저려요. 그래서 다리가 저린 게 어떻게 저린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진짜 저린 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뒤에 어떤 감각이 또 있고 이래서 정말 알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무상하다는 성품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머무르고 있지를 않은 거죠. 처음에 제대로 관찰 안 하실 땐 다리를 움직이셨어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니까. 제대로 관찰하니까 그거를 다리고 움직이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상하다는 성품을 알거나 이걸 대상의 보편적인 성품이라고 해요. 아니면 저리는 것 안에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이런 거 찌릿찌릿한 거, 찌르는 거, 톡톡 튀는 거 점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품들, 저리다라고 부르는 것 안에 이것들을 점점 세세히 알거나 알게 되죠. 왜냐하면 알고자 하고 마음이 그걸 조사하는 마음이잖아요. 더 알고자 하는 거, 더 알아가고자 하고 관심 기울이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혜가 다른 견해로 작용할 땐 저희가 정견이라고 지혜 이름을 붙이고 깨어있는 어떤 알매 상태로 작용할 때는 그러니까 지혜 같은 하나의 지혜인데 이것이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서 아는 어떤 특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명지라고 밑자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요. 지혜가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답답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안에 뭐도 있고 이게 나눠져요. 구분돼요. 이럴 때 저희가 빤냐나 산빠졌냐라는 표현을 해요. 빠 구분해서 냐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보다 보면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마치 파헤치는 것처럼 그거를 조사하는 것처럼 주의 깊게 알거든요. 이때 물질과 정신의 성품이 굉장히 드러나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품들, 흑의 요소의 딱딱한 성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고유한 성품도 드러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의 조사라고 불러요. 그 지혜를. 근데 보실 때 그래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조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수행하실 때 관조를 하시거든요.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세요 하는 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이러면 저절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이 대상에 조사를 하고 싶어도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조사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성품은 삼매를 바탕으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따라가기도 급급해요. 조사는커녕. 그렇죠? 근데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붙기 시작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삼매도 생기지 않아요. 알고자 그걸 제대로 느끼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그 대상에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조사하고 싶다고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매라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애초에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매라는 조건도 생기는 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라는 작용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관찰하세요 하거든요. 저희 그래서 불교학교 어린이 중에서 미얀마 가가지고 50일 동안 단기 초과하고 수행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녀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지금 막 경험하시면 엄청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런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얘가 이제 수행이 더 깊어졌을 때 나오는 더 말 못할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을 만나게 된 거죠. 뭔가 마음이 진짜 전기로 다 소작하는 것처럼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러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그래 뭐 네가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야. 안 보려고. 그래서 계속 밀어내고 안 보면 뭐 너만 손해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는 수행을 안 끝내줄 거야 하니까 이제 퍼뜩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죽기살기로 막 알아차림을 한 거죠. 막 울었다가 알아차림했다가 울었다가 알아차림했다 하다가 나중에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 그리고 전부 끝났어요 할 때는 진짜 고요하고 평화롭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들려주는 얘기가 제가요 진짜 열심히 봤어요. 집중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보는데 마치 그 알아차림하고 그 아는 힘이 막 불길이 뭔가 마음에서 타고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 몇 개를 뿌리는 것처럼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고 그게 어떤 작용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수행을 하다 맞아 아연이 궁금해하라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기울여서 그걸 궁금해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찬물로 그냥 그걸 확 부어서 사라진 것처럼 그게 일시에 쓸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긋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자 하는 마음 그냥 이것들을 알아야 돼가 아니라요.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진짜 들여다볼 때 이렇게 수행의 변화들이 생겨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의 깊은데 그냥 보던 대로 보고 물끄러미 보는 걸 주의 깊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깊게니까 마음이 제대로 기울어지죠. 결국엔 다 같이 통하는 말들이거든요. 이 모든 말들이 공손하게 주의 깊게 면밀하게 빈틈없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진짜 거기에 기울이니까 그냥 지금 알던 피상적인 것에도 머물지 않아요. 마음. 더 깊이 들어가고 이 마음에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요. 새로운 걸 찾아내는 마음과는 달라요. 그 순간을 완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 제가 잘 못 알아듣. 교수님께서는 자기 탐험, 뭐 자기 탐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성품을 말하는데 여기서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원래 알아차림이 제대로 힘을 가지면 혼자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티파타나 대념 어떤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알아차림이 물질과 정신을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함께 결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힘이 있으면 절대 알아차림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산매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냥 알아차림만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내가 개발해야 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알아차림을 하면 반드시 산매가 생기고요. 네, 근데 마음챙김이라는 거, 알아차림이라는 거 전부 다 삿띠를 그냥 번역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는 거, 새기는 거 이거를 번역한 말인데요. 근데 이 삿띠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대상에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에 둥둥 뜨지 않아요. 마치 던지면 무거운 돌이 첨벙하고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삿띠여야 제대로 된 삿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면 첨벙하고 무거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안 움직이죠. 다른 예는 뭐를 듣냐면 무거운 쌀자루를 던지면 바닥에 팍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사띠는 반드시 산매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매가 발생되면 반드시 지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집중만 하는 일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보는 일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중은 반드시 지혜라고 하는 알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림만으로는 뭐 충분하지 않다, 마음챙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데 지혜를 저희가 따로 써야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마음챙김만으로 끝나는 사띠라면 힘없는 사띠라는 거죠. 힘이 있는 제대로 된 사띠라면 반드시 산매를 발생시키고 산매는 반드시 지혜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해요. 제대로 된 알아차림, 제대로 된 마음챙김이라면 그것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충분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제 몸 상태를 보면 부품과 꺼짐을 보려면 몸이 완전 긴장을 하게 돼서 온몸에 힘이 주어지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다 힘이 주어지니까 제 상태도 힘들고 보이지도 않고 긴장 자체를 먼저 알아차림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대상과 제대로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대로 스스로 해결돼요. 그 대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 대상을 저희가 그래서 대상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면밀히 가는 건데 여기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사로잡혀요. 이러면서 막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고 집중하면서 힘을 주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알아차림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따라가면서 그냥 느끼세요. 부품 꺼짐을. 느끼는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느끼려고 서서히 조금 더 분명하게 그냥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마음의 집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삼매가 바탕이 돼야지 조사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직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욕만 쓴다고 저희가 그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는 정도로 마음이 대상에 모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대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이고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조금 더 그것들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점점 모여요, 마음이. 그리고 점점 모이고 그 모인 걸 바탕으로 점점 자세히 대상을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경직이나 긴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수행이 어지간히 이제 좀 많이 적어되지 않고는 수행자분들이 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강할 때는 그거 자체를 먼저 관찰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부품과 꺼짐 막 힘줘서 이렇게 몰입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뭐가 느껴지고 있지? 부풀고 꺼지는 감각들을 따라가고 그 감각과 만나려고 주의하시는 거죠. 그걸 막 거기에 모으려고가 아니라요. 그 감각과 만나고 그 감각을 느끼려고 따라가시는 거죠. 세밀하게 느낄 필요 없으세요. 근데 따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세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점점 안정적이 되거든요. 근데 점점 안정적이 될 때 대부분 어떻게 되시냐면 세밀하게 점점 모아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 되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조이기 시작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가세요. 근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면서 잘 수월하게 따라가게 되고 경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등, 감 내리면 계속 기웃동거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왼발, 오른발 하다 보니까 실리는 게 느껴져요. 실리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 내림이 되거든요. 이게 등 내림에도 수월하게 잘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등감 내림이 되고 나중엔 등감 내림을 하는데도 거기서 더 많이 더 무수한 단계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부풀고 꺼지고 이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세밀하게 느껴보려고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쪽에. 근데 그리고 대상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긴장이 또 일시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긴장 자체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긴장한다, 내가 긴장하는구나에 또 사로잡히거든요. 긴장감을 아세요. 긴장감은 그냥 긴장감이에요. 알고 마음도 막 경직되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대상을 알고 조금 더 그것들이 수월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따라가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할 때는 많이 졸거나 많은 잡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관찰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호흡도 그냥 느끼기에는 안정적이라고 느끼긴 했었어요. 근데 계속 호흡을 관찰하는데 새로운 게 안 느껴지고 계속 부품과 꺼짐 그리고 똑같이 이제 부풀 때는 약간 끊어지면서 부풀다 애쓰시고 훨씬 좋아지셨어요. 되게 졸음도 많고 다른 생각도 많고 하던 것들이 깨어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트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기들이 움직이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부품도 보면 그것들이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들도 알고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더 많은 걸 아셨겠죠. 근데 저희가 항상 현재의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마음은 지금 있는 대상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제대로 초점 맞추는 마음이 아니라 뭘 찾아내고 싶은 쪽으로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어져서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는 더 알고 싶은 거니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순간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다른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하고 찾고 싶어 하면 찾고 싶어 함, 알고 싶어 하면 그 마음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현재 순간에 완전히 느끼려고. 그래서 그게 뭐 끊어진다면 그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그 순간들을 완전히 느끼려고. 공기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느낌을 완전히 더 알려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재 순간에서. 어떤 분들이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막 그게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머리를 짓눌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스님 이것만 없어지면 제가 수행을 잘할 것 같습니다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보실 수 있게 되는 게 수행의 발전이에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보세요. 더니 그분이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수행을 못 하시고 이제 계셨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상기 증상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관찰하니까 상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뻣뻣하고 긴장되고 그 자체로 볼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이 확 벗어나니까 그 증상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또다시 이제 어깨에 눌리고 이것들 때문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게 영원히 있어도 되고 그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세히 보시는 거세요.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보시고 와서 스님 저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나셨는데요? 했더니 이제껏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관찰하고 안다 하면서도 그 관찰하는 마음의 이면에 이걸 관찰해서 이게 사라지고 다음 것이 오기를 계속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스님이 그게 전부이고 거기에 답이 있고 그거 말고 벗어나서 다른 답은 없다 하시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진짜 그거를 알고자 이렇게 보니까 그 막 뻣뻣하고 긴장되고 다 덩어리져 있었던 것들이 마치 주머니에 있던 구슬들이 주머니가 탁 터지면서 구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수많이 많은 작은 어떤 덩어리들로 나눠지면서 그것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생멸하고 이것들이 진짜 주머니가 탁 터져서 정말 수많은 구슬들이 확 터져 나오듯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어깨가 아프고 짓눌리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게 그걸 보신 거죠. 저희들이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안 해요. 마음이 금방 지루해 하고 다른 거 찾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얼른 아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배가 뭐 어떻게 꺼지고 뭐 퍼지고 하는 그것들도 아니면 덥다 그러면 벌써 그 더운 게 어떻게 더운지 아까 땀난다 얘기하셨거든요. 땀나는 게 어디서 제일 강해요? 라고 하니까 머리에서요. 머리 어떤 느낌이에요? 하니까 축축해요. 축축한 느낌을 관찰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땀이 그 땀나는 어떤 느낌이 줄었어요.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라져가 아니거든요. 그 감각들을 섬세하게 주의 깊게 보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요. 네. 수행의 힘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눈 뜨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그게 분산되고 이런다라는 것들도 알고 들뜬 마음으로 계속 살 땐 들뜬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들뜨지 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들뜬 마음을 알잖아요. 선원의 일주일 수행하신 수행자분이 아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살았구나 해서 밖에 나가자마자 핸드폰을 딱 켜시고 막 보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렇게 들뜨고 이게 하나도 안 좋고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핸드폰을 확인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살면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수행을 하시고 계속 수행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가셨어요. 근데 주말마다 수행하러 오시거든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이 마음으로 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요. 몰입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분산되고 퍼지고 이것들을 알고 그렇게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모으고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막 들떠서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는 것에 마음 붙이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거칠게 활동을 해도 마음이 같이 거칠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운동하시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위험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데 그것들을
그냥 이게 열이 있다 했을 때 그 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알려고. 네. 뭐 땀이다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땀이 뭔가요 하니까 축축하며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인지되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하면서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핵심은 아니세요. 모든 생겨난 것은 소멸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소멸되는 것이 핵심은 아니세요. 아는 것이 핵심이세요. 그러다 마음을 기울여서 조사하시니까 더 많이 아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통과에 걸려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고통으로 느끼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애들이 엄청 아픈 건데 안 아파요. 이거 이상해요. 심지어는 이거 분명히 엄청 아픈 느낌인데 왜 좋은 느낌처럼 느껴지죠? 그게 좋은 느낌이 아니까 너무 섬세하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거든요. 통증인데 너무 섬세하니까 그게 좋은 느낌처럼 느껴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통증이고 아픈 거야라는 마음 자체가 거기서 벗어날 거 없죠. 생각이나 어떤 졸음이나 이것들도 정신현상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라고 하는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하고, 뭐 느끼고, 그리고 뭐 졸고, 뭐 피곤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요. 슬프고 기쁘고 한 것처럼요. 이것도 관찰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생각도 저희가 잡념이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건 뭐 중요한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은 생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생각의 실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작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자 한다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종류의 생각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건 중요한 생각이야 하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죠. 이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라서 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거 이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막 졸음을 깨야 되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졸음을 보지 않고 졸음의 의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따라잡는데 점점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이 졸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아까 졸음이 있는데 졸리지 않아요 하시잖아요. 그죠? 졸음에서 생겨나는 물질 현상을 보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신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졸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차림의 마음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떻고 알아차림이 이럴 때는 어떻고 그럴 때 생각은 언제 들어오고 졸음은 언제 들어오고 어떤 정신 상태에서 생각과 졸음이 작용하는지 생각과 졸음이 작용했을 때 그 정신 상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거 초등학생인데도 굉장히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거를 관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념삼매를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차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위파사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고요.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함 하고 아세요. 그 정도.
그렇게 아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만 알죠. 나중에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왜냐면 통증도 처음에는 그냥 아프다 정도만 알잖아요. 조금 더 기울이니까 아까 아픈데 어디가 제일 아픈지가 도드라져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아픈지도 도드라지고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도 도드라지고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 그게 계속 변하면서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도 처음엔 그냥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보여요. 그런 수많은 정신적 현상의 집합체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정신작용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계속 맞물리는 것처럼 그것들이 작용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미세한 마음도. 그러니까 수행자분들이 처음에는 의도를 되기 전에 들려는 의도가 훅 일어나는 거 보고 가기 전에 가려는 의도가 훅 일어나는 거 보고 보는데 나중에는 한 번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의도가 있어요. 선행하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생겨나고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생겨나는 그 곳마다 마음이 다 알면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구분되어서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점점 미세한 어떤 정신작용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하는 걸 알게 되죠. 저희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마음이 슬펐어. 아니 내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많이 유추하잖아요. 근데 점점 수행해 보시면서 마음을 작용하는 것들을 점점 섬세하게 알게 되면 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이랬어라고 하는 표면으로 드러나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의 이면에 너무나 알기 어렵고 너무나 미약한 인식들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훨씬 깊고 거대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해요. 거의 알기도 어렵게 너무 미세하게. 이것들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거의 다 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표면화된 어떤 것들이 훅 하고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알게 한다는 거죠. 지금 물질이 점점 섬세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정신도 점점 섬세한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 일어나는 의식 더 어떤 잠이라고 말하는 의식이나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의식이나 이것들을 점점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유추예요. 실제가 아니라. 전부 다 생각에 사고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 저건 저런 거 다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지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해주는 게 윗바사나라는 건데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한 법이에요. 물질과 정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그래서 아까 나도 모르게 막 혀가 움직이고 있어요. 막 나는 의도가 없이 반응했어요. 의도가 없지 않아요. 호흡하는데도 전부 다 의도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호흡도 멈추신 거죠. 어딘가에 엄청 긴장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엄청 집중할 때도 그게 멈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되어 있어서 딴 생각하느라고 집중할 때도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도 호흡은 멈추는 거예요. 그 호흡이 멈추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자는 것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잠자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물질 중에서는 열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인 성품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요. 잠을 자는 것에도 많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잠이라고 하는 결과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정신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것들을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나가는 이 마음이 그것들을 점점 구분해서 상세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들을 봐나가는 게 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자꾸 그 자리에만 머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내는 궁금함은 아니고요. 그 순간을 완전히 알고자 마음 기울여서 진짜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고 머물고자 또 주의 기울이고 또 주의 기울이면 지금 첫날하고 다르게 아신 것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많이 시간 기울이고 정성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변화는 가파르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로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날개가 돋친 것처럼 생이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다른 세상이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거기에서 다 알아지는 것들이 지금 뭐 알갱이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열린 것처럼 전치해서 알아지는 거죠. 그 모든 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마음의 힘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가능해지세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가 아위지 지옥에 무간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 마음 하나가 붓다가 부처님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그냥 어떤 피상적인 어떤 인식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하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 마음이 개발되었느냐 개발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면 버블릭 갖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삿가짠 공손하게 주의 깊게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쌌다짜 빈틈없이 알아차림 하다가 딴 생각하다 알아차림 하다 딴 생각하다 아니라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물질과 정신을 밝혀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처음에는 피곤하세요. 근데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 엔진 돌아가면 배터리가 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정신적 어떤 수행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노력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것들이 저희가 막 용을 많이 쓰고 번뇌가 많은 수행을 할 때는 지치는 느낌들이 분명히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그 안에 뭔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힘이 있는 느낌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게다가 이거를 등산 가고 이러는 것들을 연습하시다 보면 며칠 지나면 등산 가는 게 힘들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없는 정신적 힘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개발되면 그만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저희가 부품과 꺼짐을 보는데 이것들이 뭐 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을 보기까지 굉장히 애쓰셔야 돼요. 힘드시거든요. 경영할 때도 막 끙끙거리면서 하고 부품 꺼짐 볼 때도 끙끙거리면서 보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보였을 때랑 그게 좀 확실해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팔을 구부리던 고개를 구부리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수행 안 하고 하루 종일 자다가 다시 수행하려고 해서 마음 조금만 모이면 바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마음의 힘은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면 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점점 육체적인 애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주의 깊음이 더 개발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래서 그 다음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이 힘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운동 능력을 늘려가지고 이걸 이만큼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며칠 쉬었다고 그 힘이 확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힘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임도요. 예. 조였다 풀렸다 하는 조임도 있고요. 예. 계속 조이는 거 점점 강하게 조이는 것도 있고요. 예. 조이다가 살짝 약해지거나 풀어지는 조임도 있고요. 한 곳에서 강하게 조이거나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슬쩍 조이는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풀려는 의도가 중간에 인지되세요? 주의 깊게 보기만 하시면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걱정하면서 마음 하나를 여기에 모으지 않고 이쪽으로 또 열고 있거든요. 분산된 마음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보시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예를 들면 여기서 막 누르면 내가 마음이 같이 누르고 있는 거 혹은 여기서 누르니까 막 반대로 이렇게 그걸 버티려고 막 힘주고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도 그 마음까지 알게 돼요. 알아차림이 힘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그 보고 계시는 것에만 충분히 집중해서 쉬지 않고 계속 주의 깊게 아시려고 그 노력만 하시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대상이 좀 지나가고 나면 편해질 것 같은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것으로 마음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지루하고 약간 마음이 몸이 건조하게 좀 있는 그 마음들을 자꾸 보셔야 되세요. 하고 그 마음을 아셔야 되고 부품과 꺼짐을 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쓱쓱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만지면서 그 느낌을 아는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진짜 주의 기울이면서 하니까 매끄러운 게 아니라 도돌도돌한 것뿐만이 아니라 먼지도 느껴지고 끈끈함도 느껴지고 축축함도 느껴지고 온갖 게 다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품과 꺼짐을 보실 때도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주의 기울이시고 주의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알아차릴 대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이 풀어지면 대상이 자꾸 숨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제대로 모여서 대상을 어떤 거든 알고 있으면 알아차려야 될 숙제를 주는 것처럼 눈앞에 대상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 주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셔야 되세요.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5분 정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경행 바로 연결하겠습니다.